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또 미국 시장 금리가 치솟으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B2의 개인 투자자들 곡소리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반대 매매 금액이 2006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반대 매매는 5,532억 원으로 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연출된 것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들 때문인데요. 앞으로 미수금과 더불어서 반대 매매 얼마나 더 나올지 이 부분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나눠보시죠. 이런 시장일수록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전략을 잡아도 무방하겠죠.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가장 고민됐던 종목들을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난 이후 선물도 받아 가셔야겠죠. 수익 고고, 상승 포착, 레이더 검색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과연 어느 구간에 위치한 걸까? 어떤 종목이 과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좌측 QR코드 스캔하시고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있습니다. 3일 동안 큰손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급적인 측면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홍보를 보내주시면 정말 수급의 움직임들 여러분들 큰손 매집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프로님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실적 성장주 일선이 대공개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는 사실은 실적주만한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득 안고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시장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궁금합니다. 일단은 워낙에 장중 변동폭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반등 시장을 기대하자. 일단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반대 매매가 거의 2조, 지금 일주일 넘어서 네.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 아마 최대치라고 나오는데 사실 항상 잔인한 얘기지만 악이란 악이 끝나야 항상 반등이 나왔고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2차 전지가 사실은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 쪽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사실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송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 일단 에코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향후 성장성을 본다면 에코프로 쪽보다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낫다고 보고 또 경기 민감 쪽으로도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철강도 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좀 이따가 잠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장을 좀 기대해 보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하나씩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수 먼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오전 출발 이후에 상승 출발은 했는데 1%대까지 하락으로 밀렸습니다. 오전 동안 계속 밀리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오전에 플러스 출발 후 마이너스 1% 이상까지 내려갔다 오후부터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대다수 코스닥 상위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2% 상승한 2,383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77% 상승한 78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하고 상해는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항생은 하락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니케이도 오전엔 하락이었는데 아마 선진국 지수, 미국 지수를 좀 약간은 보면서 움직인 것 같고 대신에 중국은 일단 상승 마감은 했지만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지난주에 이제 3분기 관련 경제 성장률이 나와서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중동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강화를 하면서 중국을 억제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경제와 금융시장이 부양하려던 중국 정부의 시도가 아무래도 너무 늦게 발동된 게 아닌가. 거기다 부동산까지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외국 기업을 너무 길들이다 보니까 지금 지분 축소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걸로 아무래도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10.6원 내린 1343원 10전에 끝났는데요. 일단 시간에는 오르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단은 1365원을 돌파하는지 하단은 1330원이 이탈하면 외국인 수급이 좀 안정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도 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또 이런 불확실성인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일단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다적인 상황들도 확인해 봤네요. 종목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일 때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제 종목 좀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너튜브 또 이데일리 TV에 또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진짜 놀라운 건 여러분들 이 검색식에서 최근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대성 미생물 그리고 이글벳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상승포착 레이더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네요, 대거로. 목요일은 지오릿 에너지가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그쪽은 염화리튬이라고 그 약간 물속에서 나오는 테마성인데 아무튼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1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온 게 일단 대성미생물하고 그쵸. 이글벳입니다. 어차피 나오고 나서 거의 50%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마주가 접합이 되면 좀 강하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제가 카카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로 언급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차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가격대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할 때 종목이 좀 압축돼서 나오니까 여러분께서는 신청을 해주시고 아마 제가 11월 달부터는 좀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황금수급 포착기라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속 매수하는 쪽으로 뭔가 좀 변화를 도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되시는 새로운 검색기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성미생물, 이글벳 그리고 더불어서 지오릿 에너지까지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에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와, 수익률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또 종목이 있다고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0509 누르면 노란톡 들어가는 링크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도 무료 방송을 내일 해주시잖아요. 내일 오전에 시황을 미리 좀 잡아주시는 건지, 그리고 실적주, 실적 성장주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전문가님이 보시는 실적 성장주의 정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3년치 재무제표를 보는데 만일에 3년 전에 주가 고점에서 실적이 나오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럼 그런 종목은 결국엔 올라옵니다. 대다수가 오르는데 이제 그 과정에 속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알려드린 원익 IPS나 사실 JVM은 안 빠졌습니다. 솔직히 안 빠졌는데 대신에 이제 시세도 안 나서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종목을 좀 유출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에서 일단은 지지선하고 저항대를 아마 제가 한 3주인가 4주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좀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2차 전지 관련 주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LNF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고 나서 사실 다른 종목보다 많이 이탈을 했는데 어제 이제 20조짜리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은 나왔는데요. 20선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은 일단 단기로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들의 위치라서 아무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실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의 일단 가격대를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주 과연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 내일 개장 전에 전략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바로 들어가서 그냥 좀 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런 사이트 나올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바로 홍프로님 사진 보이죠?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오전 8시 30분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실적 성장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종목 고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도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의형님, 바스님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간절함을 담아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했던 그동안의 질문들을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044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도와주세요 사연입니다. 더존 비주온 매수가는 32,60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상담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7%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 살짝 평단가가 높죠.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전문가님 이 평단가를 낮춰갈까요? 아니면 좀 이때 차라리 좀 탈출을 해볼까요? 사실 5% 손실 난 거를 추가를 들어간다 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제가 7만 원에 샀다 그러면 좀 6만 원 밑으로는 추가 안 합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인데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를 할 거면 어느 가격대에 할 건지 전략적으로 10% 빠졌다고 하면은 지금 상한가 금액이 30%인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할을 할 거면 어느 위치에서 하시긴 하는데 굳이 5% 손실인데 그걸 들어가서 뭐 만약에 해서 35,000원대 저항대로 보여지는데 일단 회사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는 기업용 ERP하고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예전 제가 10년 전에는 아마 더존비지온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얼마예요나 그런 세금 계산서 발행 인터넷에서 좀 싼 회사들이 있습니다. 더존이 예전에 상당히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더존비지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쟁사가 생기면서 영업이익은 워낙에 좀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근데 단 문제는 경쟁사가 생기면서 매출이나 그런 성장세가 약간은 좀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시총이 높은 주식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기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더존비지온, 아프리카TV나 이러한 종목들은 시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매출액 대비 회사가 성장하는 건 좋지만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어려운 종목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전일자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8,500억 대인데 매출하고 비교해 보면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렇게 성장주들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좀 시총을 많이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들은 올리기가 힘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3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위로 35,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시장이 안정돼야 실적 성장이나 그런 부분은 인정은 되지만 문제는 경쟁사도 많이 생겼고 또 하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위치된 상황이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 35,000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최대 목표가는 37,000원대 저항대가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올라가면 바로 급등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 전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 배열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에 27,000원대가 이탈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엔 또 프리미엄 받기는 좀 어렵죠. 일단은 뭐 경쟁사도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실적 성장 좀 되고 있는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분 사연이에요. 5410번님. 방송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입니다. 76,500원이고요. 비중 한 8%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맞췄어요. 워낙 또 포스코 아까도 얘기해 주셨어요. 뭐 인터내셔널 포스코 뭐 홀딩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평단가는 지금 높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신다면 이 전체적인 섹터의 전망까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엄청나게 올라온 주식입니다. 사실 6만 원도 비싼 건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 쪽에 어찌 보면 인터내셔널이니까 수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기사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할 맞아요. 것이다 했는데 주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워낙에 포스코가 그동안에 한 10년에서 8년 동안에 사실 주가 부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시장도 어려웠고 또 워낙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주식들이 뭐 확산을 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다 오른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포스코 홀딩스가 대장주고 이제 거기에 뭐 DX,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가 붙는데 인터내셔널도 사실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수급이 상당히 꼬였습니다. 잠깐 수급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연기금이 한 달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가 조금 들어온 건데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하고 이제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월봉을 먼저 잠깐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4배 이상이 올라서 9만 6천 원대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잠깐 보시게 되면 9만 5천 원대부터 계속 저항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쌍봉을 만든 이후에 흘렀는데 이제는 좀 반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20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7만 6천 원대면
낮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다가 위로 돌파 못하니까 아마 내려온 건데 직전 저점 자리까지 이탈이 되면서 조금 내려왔지만 그 부근에 있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20선 근처인 67,000원대가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8만 원대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단 문제는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형주 섹터 중에 고점까지 올라갔던 종목 중에 버티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67,000원대가 넘어간다면 76,000원 이상에서 저는 8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차익을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9만 원, 3,000원대 이상은 목표가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수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지수가 2,500이 넘어야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그 가격대를 보시고요.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 구간이 아니라 지지선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120선 구간으로 보신다면은 57,000원대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추가 하락이 나와서 시청자님이 견디기 힘든 가격까지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8만 원 초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권 8만 원 초반 하단은 57,000원 이탈되지 않는지 체크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수급 고임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시장 흐름들, 수급적인 측면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두 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7044님, 5410번님 저희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커피 교환권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큰소매 집주 3일 이용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님 수급이 중요하다. 지금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 또 지수도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소매 집주가 그만큼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네. 사실 전주하고 이번 주장은 저는 솔직해서 멘붕이 오는 장세입니다. 사실 그쵸. 뭐 오전장에 빠지고 나서 뭐 반등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11시에 약간 캐치를 해서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12시 이후로 이제 상승 전환이 됐는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사람들이 욕을 계속하면 올라간다. 그런 얘기 이제 인간 지표란 말을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 시황도 좀 알려드리고 향후에 이제 뭐 알려드리고 나서 나중에 움직인 종목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솔직히 저도 알려드리고 추천드리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방송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좀 안정적인 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한양행이 거의 8만 원대 이상에서 지금 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게 2주가 안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계속 그 관련된 약에 대한 얘기가 나쁘게 나온 건 별로 없는데 그만큼 또 재료 노출됐다고 원위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더 안 좋은 거고 그걸 필두로 다른 제약주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좀 여러분께서 관심 두고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대신에 이제 완전히 적자 회사보다는 좀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시장이 안정되면은 또 새로운 또 자료도 업데이트해서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보다는 좀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요즘 상황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샵 3772번 홈프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사연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영님, 나봄님 많이 오셨는데 그 안에서는 강승수님 사연입니다.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네요. 4,900원에 5%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3,705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바닥 지지 받으면서 지금 바닥 따지기 구간에 들어가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균가가 꽤 높아요, 전문가님. 고점에서 조금 물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회사는 교통 관련 SI 그러니까 뭐 시스템 쪽에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요금 징수 시스템 사업으로 국내 유료도로 쪽에 일단은 그 징수 시스템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S트래픽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충전인데 예전에 말씀드리고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관련주가 디스플레이텍은 약간
현대차 관련 이슈가 좀 붙는 종목이고요. S트래픽 그리고 계열사로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 대비로는 좀 약세가 나오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이 나오고 나서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한번 급등 이후에 지지받지 못하고 4,500원이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가격이 좀 높습니다. 4,900원이면 상당히 높은데 예전에 제가 S트래픽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 드린 적이 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 3달 정도 밀렸으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 충전 인프라는 오늘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S트래픽은 아니고 비상장사인 회사가 지금 사우디 쪽에 초급속하고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몇몇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고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나 위치로 봤을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좀 약간은 흑자 전환이 되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차트 위치상은 4,000원이 안착되면은 상승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이격을 보시더라도 지금 하락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급등해서 날아가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충전은 그동안에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가 뭐 판매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는 적은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보시라 말씀드리고 4,500원이 돌파하면 1차 목표가는 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렴해서 4,500원에서 급등하면 더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 급등하면 4,500원이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고 좀 수렴하려면 그래도 1, 2개월은 필요해서 만약에 단기 급등하면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5,000원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3,450원대에 이탈하면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는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고 향후에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는 만큼 20선 안착 이후 흐름에 집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하면 매수가에서 5,000원 매도 전략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계속 봐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공부의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급등 매매 전문가님 될 텐데요. 오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이 여러분 찾아갑니다. 안전한 급등주 매매 기법의 노하우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죠.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TV 틀었는데 저 신청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주셔도 무방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8384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데모 종목이네요. 11,240원 매수가, 비중이 10%입니다. 손실 중인데요, 데모. 오늘 급등해서 약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유를 할지 아니면 탈출해야 할지 의견 여쭤봐요. 알겠습니다. 급등하니까 약수익.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조금의 수익이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전문가님, 자, 지금 약수익 돌아왔는데요. 보유를 조금 더 해서 가져가 볼까요? 수익 극대화 전략? 일단은 12,000원이 월봉 저항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그 오른 이유가 네. 푸틴 사망설 때문에 근데 사망설은 아니고 이제 그쵸? 심정지 걸리고 했는데 장 마감 후에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 뭐죠? 사기다 아니다 뭐 이제 뭐 했는데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그쵸.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러시아가 문제가 생기면 재건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움직인 것 같은데 12,000원대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데모는 유압 브레이커 쪽하고 아무래도 부착물 관련된 그 중장비 쪽의 회사입니다. 대신에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뭐 뛰어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소형주고요. 단
그동안의 업력이 32년이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 아니기 때문에 좀 신뢰도는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래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안 우크라이나 재건이 제가 알기로 1년 전에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재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단 이 부분이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어찌됐든 전쟁이 끝나야 재건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차트 위치상은 12,000원대가 저항대가 맞습니다. 12,000원이 이탈하면서 종목이 상당히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12,000원이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저는 13,000원 전후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평선 배열이나 그 부분이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 줄이는 게 좋고요. 시청자님이 고민이 되시면 저는 20% 같으면 비중을 줄일 겁니다. 올라갔을 때.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3,000원대를 알려드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000원대 초반권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1,800원 중간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이 맞는 상태에서 올리면 13,000원이나 만약에 단기 급등하면 제 거 저항대에 보이는 14,000원까지 가능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테마주 성격이고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좀 흔들림이 많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하단 지지가인 9,5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이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 갔을 때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중 축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좀 비중 축소를 하자. 최종 목표가 13,000원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데모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어지는 3066번님의 문자 사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이라고 하시면서 네이버 얘기해 주셨네요. 181,000원의 비중 10% 비중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한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평단가까지 이제 잘 올라와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망을 좀 궁금해 하시네요. 그동안 쫙 빠졌기 때문에 너 플랫폼 관련, 또 카카오랑도 엮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슬픈 현실과 희망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카카오가 포털에서 거의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승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리스크까지 생긴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에 관련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카카오가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대주주한테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매각을 강제로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선 경쟁사가 문제 생긴 건 좀 웃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AI는 카카오보다 지금 네이버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2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흐름이 바닥을 지지받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서 인터넷이나 포털 관련주는 원래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사업 다각화도 돼 있고 대신에 카카오처럼 많이 상장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먼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거의 1개월 이상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도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는데 전저를 이탈하고 거의 직전 저점까지 다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단 21선 안착 부분인 193,000원대가 안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기적 관점이라면 지금은 좀 모아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포털 중에서 거의 국내 탑기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쪽에 쇼핑이나 그런 쪽이 되게 화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 3분기 나오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로 급등하면 목표가는 20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세 목표가는 저는 24만 원대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이버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거고 향후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단 21선 돌파 이후에 60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급등해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지수하고도 좀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하단 가격대인 17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직전에 2022년, 23년 초반권 지지가 가격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여유 있게 좀 시간 두고 보셔야 되고 포털 중에서는 지금 카카오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네이버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바닥을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 네이버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또 두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8384번님, 3066번님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어요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밤에 종목 상담은 다 끝나서 속은 후련한데요. 내일이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세요. 전문가님 알려주실 거죠? 실적 성장주. 일단은 뭐 종목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위치 파악해야 되고 네이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 과정을 겪으면 나중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네이버가 거의 15% 이상 올랐었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19만 원대는 안 깰 줄 알았는데 뭐 시장이 누구 맘대로 때리면 내려간다고 계속 내려갔고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형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종목들 또한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형주를 드릴지 코스닥에 좀 실적 성장주를 드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은 한두 개 종목들은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이후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실적주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지금 노란톡에서는 제가 가끔 리포트를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은 지금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좀 긍정적으로 봤던 실적 성장주였는데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포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검색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바로 들어가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스크롤 밑으로 쭉 홈프로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이 되면 빨간색으로 변경돼요. 그때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알려드렸고요. 유튜브 사연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스님 사연이 올라왔어요. 반갑습니다. 환인 제약이에요. 14,330원이고 비중이 10%. 이제 거의 바닥까지 온 것 같은데요. 반등해서 상승 추세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은 바닥이 끝난 것 같다. 오늘도 한 13,30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평단가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좀 어떻게 보시는지. 환인제약은 뇌전증 치료제 여기에 대한 또 발매 예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환인제약의 문제가 뭐냐면 정신과 쪽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각화를 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제약주 중에 실적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약주는 항상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이제 무슨 그 리베이트나 그런 사건 터져도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 제가 알기로 리베이트는 10년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의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항상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환인제약이 좀 뇌졸증하고 정신병 관련에 좀 특화된 제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 제약사라서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일 시가총액 같은 경우 2,400억대인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성장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약주 치고 지금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실적 외양도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단 위치가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예전에 23,000원 있던 주가가 거의 13,000원대가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정배열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정배열이 이탈된 지가
거의 조금만 지나면 2달 지나면 1년입니다.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실리고 바뀌었고 그리고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좀 버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치가 거래량도 되게 적고 한번 거래량 실린 구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14,000원 돌파하면 1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란 말씀 드리고요. 바로 급등해서 날아가면 저는 매도 원칙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하단에 직전 저점인 12,000원대 12,500원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라 말씀 드리는데 약간은 좀 시간 두시고 대신에 15,000원 이상 갔을 때는 비중 줄이시면서 정배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이상 되면 이때는 조금 비중에 대한 관리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바세님. 다음으로는 블루밍님 사연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5,520원 평단가 10% 비중. 급등할 때 매수하고 지금 손실 중에 있어요. 저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아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꼬리 좀 길게 달린 캔들 있을 때 그때 좀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가능한가요, 수익? 뭐 어차피 계속 AI나 그쪽이긴 한데 문제는 그쵸?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쪽에 테마로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들고요. 아마 대주주가 솔번인가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그거였기 때문에 원래 네.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다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의사협회랑 계속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반짝 나왔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로 상승했던 기간하고 보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단 시원하게 위로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랑 그쪽 부분 보면은 아주 낮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최근 흐름이 사실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조정폭이 나오면서 흔들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노리실 필요가 있고요. 5,000원이 넘어가면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 아직은 이평선 배열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 5,500원이면 이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졌던데 초입 구간이긴 합니다. 단 아무래도 원격 정보나 그런 쪽 그리고 요즘은 또 AI를 접목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고점인 5,7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거기를 넘어간다면 6,000원 이상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 그리고 원격 진료나 아니면 의료 AI 쪽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5,000원 초반권이 안착했을 때 윗고가로 좀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 단 하단에 오늘이 최저가 자리까지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4,500원이 이탈하면 추세가 다시 무너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좀 20선 안착 이후 흐름에 집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 안착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할 것 같고 4,500원 이탈되는지 여부까지 블루밍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밤 11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소개시켜드립니다. 급등 매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주제는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급등주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공개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IT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이제 그 폴더블 힌지하면 네. KH바텍이 대장주잖아요. 근데 KH바텍은 외장인지 내장인지는 파인엠텍. 네. 오늘은 파인엠텍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IT 부품 제조업체인데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장인지하고 지금
그 폴더블 쪽에 모듈 모바일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급변하는 게 폴더블 쪽인데 이 부분의 내장 인지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모듈 관련해서 최근에 10년 공급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향후에 성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북미하고 동남아의 완성차 기압향 향후의 PDU라고 그 부분이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전기차 부품 글로벌 예약도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장 임지에서는 좀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오늘 3.17% 상승한 8,460원에 끝났는데요. 하단 가격을 8,300원으로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시가로 대응하시고 1차로 올라갔을 때는 9,400원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9,400원이 넘어가면 10,0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에 조정 기간도 길었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최근 시장 대비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지고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밑으로 하락한다면 7,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고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또 사업템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온다면 내년에도 좀 많이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아이폰도 내년에 지금 아무래도 폴더블 생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좀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을 위해 차곡차곡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인엠텍이었고요. 지금 매수가 10월 25일 시가 그리고 8,300원, 목표가 9,400원이었습니다. 손절 라인 7,400원까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실전 투자 공략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일 시장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오늘 또 출렁출렁했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워낙 않나요? 빠졌기 때문에 아, 네. 솔직히 지금 시장이 올랐는데 좀 슬픈 얘기는 네. 삼성전자를 눌렀습니다. 거꾸로 현대차하고. 현대차가 사실 저도 좀 불만인 게 저 정도로 계속 놔둘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바란스를 맞추는 걸 보면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올리면 왜냐하면 투자금 자체가 옛날보다 줄어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오늘 보시면 하락했다가 신저가를 찍고 다시 5일선 안착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얘기 드리는 거냐면 하락 조정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찜찜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종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실적주 위주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무조건 비중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기본적일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지만 대신에 내려올 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좀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하고 미국 그리고 해외 증시 환율을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경제 지표나 그런 부분 그리고 내일은 또 파월 의장 얘기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향후에 또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흔들려도 저희가 완전히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니까 좀 시장을 보시면서 지금은 좀 전체 흐름을 좀 축소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기에는 버겁고 종목을 압축해서 그 종목만 집중하는 시장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축소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환율 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이 출렁출렁 하셨을 텐데요. 든든한 투자 전략 잡아서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